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18년도 공인중개사 29차 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벤자민인데 참 제가 좋아하는 나무인데 사무실에 있어서 공기가 흐름이 나쁜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나무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나이로 범띠 62년 57입니다. 57의 나이에 뭐를 할 수 있을까? 좀 더 인생을 보수적으로 또 어둡게 보는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곧 있으면 곧 한가업 나이 60이 되는데 뭐 새로운 시도를 하며 그렇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지금부터 제가 나이 57이니까 지금부터 한 37년 20살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참 그 데모를 많이 하는 전두환 대통령 흔히 말하는 군인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독재 정치를 펴는 그런 그 어두운 시대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매일 데모를 하다 보니 말이 영문학을 전공한 것이 사실 영어에 관한 것 잘 모르고 유명한 그 대표적인 영미 작가들도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읽은 적은 없지만 유일하게 제가 관심 있게 읽고 강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어니스트 햄웨이의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그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로 번역되는 그 소설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노인이 젊은 때는 상당한 그 능력을 발휘하고 고기를 잘 잡는 노인이었는데 나중에 나이에 들어서는 고기도 잡히지 않고 결국 같이 한국에 사는 젊은 어부들이 그 늙은 노인을 갖다가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만 한 꼬마 소녀는 그 노인이 인간성과 능력을 믿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노인이 이제 그 스토리는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알겠지만 공인중개사 1차 합격기를 얘기하면서 노인과 바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노인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벤자민이나 저희 나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노인은 나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바다에 나와서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57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는 큰 시험에 제가 가감히 도전해서 물론 2차까지 합격한 것은 내년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1차 시험에 합격한 그 소중한 경험을 소박하게나마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그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을 하면서 본 책이 여기 있는 지금 서가에 꽂혀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에드윌이라면 아주 유명한 그 공무원 그런 시험 학원입니다. 에드윌에서 제가 공인중개사 책을 이번에 사서 읽었습니다. 1차 시험은 그 부동산 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과 민사특별법이 있는 그것은 제가 좀 약간 지금 보니까 너무 좀 경솔하게 그 책을 갖다가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개론 책을 보면서 결국 제가 이번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됐는데 에드윌을 한 이유는 제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시간이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 책을 이렇게 고르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다만 입소문 듣고 그냥 에드윌이라는 책에 또 많이 보고 또 교보 서적에 가보니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린 것 같아서 이 책을 골라서 이번에 1차 시험을 했는데 그때 나온 부동산 개론 이 책을 제가 참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 내용도 나오네요. 지금 이 책을 하면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런 말까지 적어놨습니다.
수식 계산 공식적인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암기를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요 개념 용어를 이론 내용을 숙지를 하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암기 안 되는 거 틀리기 쉬운 것을 체크해 가지고 나중에 암기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연필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같은 날 총 5개 과목을 본다는 겁니다. 오전 9시부터 두 과목을 보고 오후 때부터 또 세 과목을 보는데, 배점 기준은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을 먹어야 되고 전 과목 60점 이상을 먹어야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점 이하를 먹으면 설사 전 과목 60점 이상 먹는다 하더라도 과라 하기 때문에 불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 과목, 그러니까 5과목에서 40점 이상 먹고 60점 이상 먹으면은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한 옛날에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지금의 변리사 시험처럼 상대방보다 더 좋은 점수를 맞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점수만 맞으면 누구든지 합격시켜준다는 점에서는 참 안심할 수 있는, 좀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메모도 해놓네요. 한 문제당 풀 때 1분 25초 내에 해결해야 된다. 이래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 배중을 보니까 1차 시험 1교시가 9시 30분에 해서 11시 10분 총 100분이 걸리기 때문에 해서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한 과목당 1분 25초 내에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한 과목당 40문제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이면 한 문제당 2.5점으로 이제 배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걸 하면서 1차 시험 중에 부동산 개론이 참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제가 소개했던 법은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이랑 또 제가 옛날에 젊으실 때 민법은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걱정을 하나 이러지 않는데, 부동산 개론이 이번에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되게 걱정해서 까락은 최소한 40점 이상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40문제 중에서 16문제 이상은 먹으면은 까락을 면하겠다, 이런 계산이 되니까 40개 중에서 16개만 틀리지 않으면 합격하겠다 생각해서 제가 부당 개론에 대해 처음에 잔뜩 겁을 먹었는데, 부당 개론에서는 까락을 면하고 최소한 16개 이상만 먹으면 까락을 면하고, 제가 좀 자신 있는 민법이나 민사특별법에서 좋은 점수를 내면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당초에 마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1차 과목에 보면 먼저 부동산 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고, 오후에 보는 과목에 세 과목인데, 첫째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관련 법령이 있고요. 이 과목 중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부동산 공법중 중개에 관한 법령.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네 번째 주택법, 다섯 번째 건축법, 6번 농지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방대합니다. 이번에 사실 제가 오후에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부동산 중개 공법 중 중개에 관한 법, 흔히 부동산 공법이라는데, 이 과목에서 제가
34점을 못 내다 까락을 한 바람에 결국 2차 시험을 합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 할 때 이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저 경험에 비춰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신 분도 이 공법에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고득점은 하지 않더라도 저처럼 까락을 하면은 딴 거 아무리 점수를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패스를 못하기 때문에 합격 못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호에 보는 그 마지막 과목은 이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이것은 세 가지 나눠주신다. 첫째는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옛날에 지적법이라고 했죠. 요새 용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에듀윌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최대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해가지고 최근 거를 봐서 28회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차 시험을 보니까 합격률이 25.6%. 그러니까 100명 보면은 그 중에서 한 2.5명이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 2차 시험은 100명 중에서 3명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합격률이 24회에서부터 28회까지 보면은 1차 기준으로 보면 한 2명 내지 2.5명이 이렇게 합격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뭐 나이 제한이 없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학생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수능 보기 뭐 어렵다든가 대학교 가고 싶지 않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수능 준비할 시간에 차라리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요새 흔히 말하는 그 여성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주부 여성들, 그리고 저처럼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회사 다니는 이런 사람들, 또는 뭐 지금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가질 수 있는 것, 흔히 말하는 국민 자격증. 이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많이 준비하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부동산 결혼 처음 할 때 제가 가장 걱정한 겁니다. 1차에 이거 까라 하면 내가 참 1차 합격하기 힘들 텐데, 이 책에 제가 공부하는 그 모습을 줄을 꺼놨고 이렇게 한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일단 부동산 결혼 중에서 가장 사실 힘든 게, 특히 나이 든 뭐 50 초반 이상 되시는 분들, 또 뭐 일반 주부 여성들이 힘든 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게 제일 힘든 게 아마 부동산 중개학 결혼 중에서 저는 해보니까 여기 지금 목차가 지금 애들 위에 나오는 그 목차에 따르면 총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강론 있고, 세 번째가 부동산 감정평가론이 나오는데, 이 부동산 감정평가론이 이 부동산 개론 중에서 가장 어렵고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예. 특히 여기 또 계산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서도 저는 그 계산 문제를 사실 거의 손을 못 댔습니다. 왜냐하면 또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가 시간은 막 촉박하고 계산을 풀 심리적 마음적 여유도 없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는 그 여성분들, 계산에 좀 그 능수능란하지 않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1차 시험 부동산 결혼을 할 때 물론 잘하면 좋지만, 이거 못한다고 해서 너무 큰 걱정을 안 해도 딴 문제만 확실히 맞출 수만 있다면은 1차 시험에서 부동산 결혼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방송은 제가 공인중개사 준비하면서 본 그 교재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언더라인 줄을 끊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부끄러울 정도로 줄을 너무 많이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줄을 너무 이렇게 많이 표시하면은 시험 한 일주일 놔두고 또는 뭐 바로 그 수험장에 막 시험 보기 1시간 전 몇 분 전에 이렇게 줄을 너무 많이 꺼내면 막판에 정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막판에 정리할 때는 가장 적은 부분을 이게 집약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걸 줄을 꺼내면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마음적으로 엄두가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준비하신 분은 좀 줄을 가급 좀 적게 꺼라. 그리고 제가 사실 이번에 하면서 저는 이번에 그 시험을 사실 투자한 시간이 접수를 하고 난 뒤 9월부터 9월, 10월 어떻게 보면 딱 2달만 했습니다. 2달에서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 동영상 딴 거 보니까 뭐 6개월 합격기도 있고 이런데 내가 그 프로는 보지는 않는데 그분은 아마 젊은 분 같고 6개월 투자해서 1차, 2차 시험을 합격한 것 같은데 사실 제 나이 57살 나이에 2개월을 투자해서 1차 시험을 합격했다는 것은 정말 저 자신으로서 볼 때도 참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나이 드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남성분들 또는 또 여성분들 또 이런 뭐 자격 시험을 많이 해보지 초심자들에게 저희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되기에 제가 이 동영상을 좀 아마추어 수준에 좀 어설프지만 좀 해서 이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참 줄을 많이 꺼놨네요. 보니까 이렇게 줄을 너무 많이 꺼놓고 이러면 막판에 정리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 그 점을 얘기하고 싶고요. 좀 이따가 저 자신이 이제 공인 중개사를 왜 준비하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사는 네임 본명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일단 닉네임은 라이온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1차 시험 합격기에 대한 보다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